자, 19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강에서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서 제가 그 전 시간에 요 지금 잡는 것을 잡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이제 3방식을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좀 끊었거든요. 왜냐면 이 자체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감정평가에 관한 부동산 가치 재원칙의 적합과 균형을 잡자. 지역분석과 계획분석. 그 다음에 3방식.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방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3방식 6방법 3방식 6방법이 아니라 7방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가격의 3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의 3면성. 그래서 이 분필을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성을 따지고, 자, 이게 이제 3방식에서 요거를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가 방식. 자, 이 분필이 제가 나가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봤더니 만약에 100원을 거래됐다. 그러면 시장성을 봤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교 방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분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 방식 3방식이 되거든요. 3방식 6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7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자, 가액하고 임대료를 산정하죠. 두 가지로. 그렇다면 이제 원가 방식에서는 가액을 산정하는 게 원가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적산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가로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글자씩이죠. 그래서 이제 세 글자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가법은 원가액이잖아요. 적산법은 쌓는 거거든요. 임대료고요. 자, 비교 방식에서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입니다. 거래 사례의 가격을 가져와서 내 거와 비교하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임료는 되게 쉬워요. 임대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보죠. 그래서 거래 사례는 가격이고요. 임대 사례는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토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얘기가 생겼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공시지가는 이제 편지공시가를 기준합니다. 편지공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방법으로 생겼고요. 자, 수익 방식은 자,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환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임료를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시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시산이라는 단어는 자, 우리가 임시로 계산했다는 얘기거든요. 임시로. 자, 이렇게 임시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자, 시산 가액 이렇게 또는 시산 임대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법을 적산 가액, 자, 임대료의 적산법에 나온 것을 적산 임대료 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거래 사례에 대한 가격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래 사례와 대상 부동산을 비교했어요. 비교해서 준한다. 비준 가액 또는 유추했다 그래서 유추 가액이라고 하고요. 자,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비준 유추해서 임대료로만 바꾸시면 돼요. 임대료다. 이렇게 보고 자, 공시가에 나오는 토지 가격은 그냥 토지 가액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우리가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수익 가액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액을. 수익분석법은 수익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시산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산 가액이라는 자체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몇 번부터 보여드리냐면
쭉 넘겨보세요. 일단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왔고 지문이 있어서 먼저 계산 문제부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지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가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계산은 쭉 넘겨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집에서 제가 했었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출에 대해서는 제가 기출문제를 좀 뺐습니다. 왜냐면 예상문제집은 또 예상문제를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여기 있네요. 482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옛날에 풀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정리를 해서 자, 우리가 들어간다면 자, 어때 우리가 그 시상가액이라는 자체를 조정해서 감정평가의 가액을 구하는 게 작년에 시초로 떴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계산 방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거는 한번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데 482페이지 43번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풀어야 여기 지금 요 다음에 시상가액에 대한 그 계산 문제를 풀 거거든요. 아니, 지문을 풀 거거든요. 자, 이거를 풀어야 그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이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3방식이라는 자체가 다 다릅니다. 물건 평가할 때.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입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칠판 주기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럼 일반 경제 이론에서는요. 자, 이게 다 수용급에 이르러서 따온 거거든요. 자, 만드는데 비용성이 들어가는 건 공급 측면 입장이고요. 내가 사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건 어느 효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얘기를 하고 시장성이라는 자체는 수용급 이론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칠판 주기를 살 때 만드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과 거래되는 게 다 1,000원이다 그러면 3면의 등가성이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 시장은 불안전합니다. 그 때문에 이 3면의 등가성이 결정이 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상가액의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43번이 떴다는 얘기죠. 자,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의 가치가 1.2억이라는 건 1억 2천이거든요. 자, 이건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 가중치가 비교 방식이에요. 그 비교 방식이 1.2억이라는 거거든요. 1.2억. 그래서 거래 사례는 이제 비교 방식으로 하는데 1.2억의 비교 방식은 가중치가 50%랍니다. 자, 우리가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곱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따진다는 것은 자, 우리가 토지를 조성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원가입니다. 그죠? 원가. 그래서 원가 방식 관련되기 때문에 자, 1억 1천. 그죠? 1.1억.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또 요령이요. 우리가 학교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만약에 지금 단위가 억 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습니까? 숫자로 계산기를 찢지 마시고요. 그냥 소수점으로 가세요. 소수점으로 가서 계산하면 소수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조성 비용은 1.1억이다. 곱하기 자, 원가 방식에 대한 가중치는 20%다. 이렇게 되죠. 자, 수입 방식에서는 어때요? 임대료를 통한 시상가액은 1억이죠. 1.0억 원이면 여기다가 시상가액에 대한 우리가 그 임대료를 나타내는 수입 방식은 30%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소수점을 이제 고치면서 자, 갑니다. 자, 1.2억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0.6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에다가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은 0.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0.3이니까 0.3억이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자,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은 1.12억이 되죠. 자, 1.12억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우리가 그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풀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서 문제를 봤을 때 1.12억이라는 자체가 이제 정답이라면 저랑 같이 오셔서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그 이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오셔서 471페이지로 갑니다. 471페이지를 가서 이름을 볼게요.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장가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면은 정확하게 지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471페이지에 우리가 28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돼 있죠. 자,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작이 필요 없다. 자, 3면의 등가성 원리가 성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작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시장 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장 가격을 산술 평균한 것만을 말한다. 아니죠. 좀 전에 우리가 문제를 봤지만 가중치를 적용시키죠.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가셔야 돼요. 대상 물건에 대한 성격, 평가 조건, 자료의 신뢰도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나머지 가격으로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자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은 우리가 이 시장가격의 조정을 할 때는 다 좋은 말만 들어가 있잖아요.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했지만은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다? 아니죠. 자, 지금 나온 가격이 지금 요 가격이 요 하나씩 가격이 시상 가액이에요. 자, 임시로 계산된 가액. 그러면 얘가 최종 평가 가격이죠. 최종 평가 가액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최종 평가 가액을 구하기 전에 얘네들은 하나의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종 평가 가액이라는 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시장 가액의 조정에 사용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면 이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 가격이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얘네들은 시장 가격으로 봐야 돼요. 자, 최종 평가 가격은 시장 가격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가중치를 적용시키는 1.12억, 1억 1,2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5번 시장 가격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이 거래 사례와 어떻습니까? 이 거래 사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을 이제 본다면 이 사례들은 다 그 자체적으로 그 사례 자료를 갖고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확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띄거나 토지대장 같은 거 띄잖아요. 토지대상 등본.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걸 띄게 되면 물적 확인이나 권리상태 확인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상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매매계약서 같은 확인 자료 등이 있어요. 그럼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의 자료는 사례 자료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확인 자료보다는 사례 자료로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가액의 조정이라는 것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문제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테마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간혹가다는 지금 제가 7방법에 대한 체계도를 드렸는데 요게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가 473페이지입니다. 가시면은 30번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로서 우리 이제 본다면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예전에는 7방법이 아니어서 6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맞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원가니까 원가가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는 세 글자니까 세 글자가 맞춰줘야 돼요. 비교니까 비교라는 게 들어갑니다. 일단 7글자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가로쳐서 나온다면 옆에 글씨와 글씨가 맞아야 되잖아요. 자, 공시지가기준법도 당연히 7글자로 맞춰줬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5글자로 이제 가니까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정답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비교가 있으니까 비교가 들어가되 7글자를 맞춰야 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맞고요. 자, 다는 수익환원법이라는 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수익 분석법이라는 5글자를 맞춰줘야죠.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그렇다면은 자, 산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시상가액과 임대를 본다면 산식 자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갑니다. 자,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자, 이 원가법은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도론가에서 감가가 된다면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구해요. 그래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것이 원가법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론 강의상 항상 이 적산법이라는 자체, 임대료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가액 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적산기기필 이렇게 암기하라 그래요. 적산기기필, 기필. 자, 그러면은 기초가액에다가 우리가 기대율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건 항상 경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필요재경비는 더한다. 그래서 필요재경비는 더한다는 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율이 가로쳐서 한번 나왔었고요. 간단하게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재경비에 대한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는 가산해야 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 비중가액입니다. 제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의 가격이 있으면 곱하기 사시지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시지계. 자,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그럼 싸게 넘겨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니까 사정 보정을 해야 되고요. 시점이 틀리면 시점 수용을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는 지용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유사 지역에서는 지용 요인을 비교합니다. 지용 요인 비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인 요인은 반드시 해야 되죠. 개별성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고, 면적까지 틀리면 면적까지 곱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비준 유추 임대료는 사례 임대료겠죠. 사례 임료. 그냥 임대료를 임료라고 합니다. 그럼 요 똑같습니다. 요게 우리가 적용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사시지계연 이렇게 보시고요. 토지가액은 사정보정이라는 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건 이따가 이제 또 따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수익가액은 뭐예요?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 달라. 자, 그러면 수익가액이라는 것은 장래에 대한 순수익입니다. 장래. 그래서 요건 항상 장래라는 게 중요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걸 환원해 달라는 것은
환원율이라는 걸 써요. 자, 이게 환원율이 할인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따 문제를 볼 거지만, 자, 요거와 요거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기대율과 환원율. 그래서 얘는 수익환원법이니까 환원이 들어가야 되고, 적산 기기필이니까 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상 요거는 무조건 위에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야 됩니다. 꼭 반드시.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은 아까 임대료 산정할 때는 경비를 더했거든요. 여기도 경비를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익이 있으면 여기다가 필요재 경비를 더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이 필요재 경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점수를 맞추셔야 돼요. 이런데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 이런 데서 점수를 따십시오라는 여러분들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자, 우리가 가로친 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가로친 걸 이제 보면은 교재로 갑니다. 산식이라는 자체가 이제 쉽게 또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꼭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464페이지로 가볼까요? 예전에 나왔던 거. 자, 17번 볼까요? 17번. 자, 17번을 보시면은 자,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자, 적산 기기필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기초 가격인데 지금 기초 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산 기기필. 그럼 기억은 기대율이 들어갑니다. 기대율.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환원율이 들어가겠죠. 환원율. 그래서 좀 오타가 났는데 17번에는 4번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3번이 두 개가 있네요. 4번으로 고쳐주시고 자, 기억을 기대율 그 다음에 니은은 환원율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고쳐서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맞는데 그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4번. 그래서 편집할 때 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기대율,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환원율 이렇게 고쳐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기가 기억이고요. 기대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니은이 환원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쉽게 출제됐다는 것도 느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치기 났다는 자체가 최근에도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다면 자, 쭉 넘겨봅니다. 넘기셔서 그 내용이 468페이지로 가시면 자, 468 우리가 23번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23번에 지금 어때요? 니은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요건 이제 환원율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이따 해야 되지만 23번을 가시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와 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원율이라는 것은 이 가액이라는 것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순영업소득이 올라간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인데 이 저당상수가 들어간다는 환원율에 대한 부채 감당 비율 같이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이따가 환원율을 할 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쉽게 출제가 됐어요. 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이죠. 최근에 또 가로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482페이지 44번이에요. 482. 482에 44번을 보면요. 자, 들어갑니다. 자, 가게 되면은 자, 44번. 아, 또 나왔네요. 자, 지금 적산 기기필이라는 요 기억이 똑같이 출제됐죠. 그래서 요거는 기대율이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기대율과 밑에 있는 환원율을 바꿀 수가 있다고. 자, 니은번 갑니다. 자, 임대사례 비교법 있죠.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비준 임대료, 비준 임료를 얘기하죠. 임대료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 임료.
수익 임대료를 이제 임료라고도 합니다. 이건 순수익에다가 필요적인비를 더한 게 수익 분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적산 기기필, 그다음에 사시지계면, 임대니까 임대 사례, 그래서 비준 임료, 그다음에 수익이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죠. 근데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 달라는 거고요. 수익 분서법은 임료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가액과 임료를 또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또 우리 보겠는데요. 자, 가액과 임대료를 바꿔놓는다는 자체가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19강에서는요, 감정평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힘을 가지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법과 적산법, 거래사업 임대사,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서법을 또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먼저 이제 기출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신다면, 일단은 쭉 앞에 넘어오셔서 갑니다. 자, 일단은 앞쪽으로 오셔서 그 정의가 쭉 나와 있죠. 정의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470페이지가 대표적입니다. 가볼게요. 자, 26번을 확인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에 적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산법. 그럼 적산법은, 자, 항상 기준점이라는 게 중요하고, 적산 기기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대료에다가 이 대상 물건의 가격이 가액이거든요. 를 곱해서 필요재정비를 더한 건 사정보정을 가한 게 아니죠. 필요재정비를 가산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 원가법은 가액이고 수익환원법은 또 가액. 시장가치라는 것도 우리 나왔던 문제를 또 가지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고요. 5번의 거래사례 비교법도 가액입니다. 가액과 임대료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실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적산법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틀리게 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과 임대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455페이지 오셔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20강에서 원가 방식의 원가법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3방식, 6방법, 7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서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용어랑 산식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액과 임대료를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 정의하고 산식하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염두에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걸 잡으셔야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것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5페이지 가시면은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하나씩 우리가 비교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좀 어려워요. 왜? 자, 여기 파트는 이제 조금 그 세부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먼저 조금 쉽게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20강에서는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3방식 자체가 6방법이 아니라 7방법까지 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내용에서 가로치가 나오는 문제와 산식의 수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20강에서는
3방식에 대해서 물건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 가시죠.